피부과에 돈 좀 쓰겠어 하시는 분들 5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헛돈 쓰는 겁니다. 스킨케어를 갈 때는 이 부분을 무조건 챙겨줘야 돼요. 단돈 몇천 원으로 주구장창 뽕 뺄 수 있는 정말 미친 관리. 헬로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편안하면서 아늑한 느낌으로다가 우리 같이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고요. 이제 환절기 되면서 좀 피부가 뒤집어지는 사람 혹은 여드름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서 힘든 사람, 이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성인 여드름으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한 사람으로서 피부과에서 돈도 많이 써보고 여드름 약도 먹어보고 다양한 관리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에 건강한 루틴을 좀 돌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습관만 제대로 자리를 잡혀 있어도 피부 상태 많이 바뀔 겁니다. 저도 이것들 바꾸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진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패드에 정말 많이 빼곡하게 준비를 했어요. 저의 예전 피부 상태를 보신 분들이라면 와, 진짜 저렇게 바뀐다고 싶으시겠지만 정말 따라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와, 나 진짜 피부과에서 관리 받겠어, 피부과에 돈 좀 쓰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헛돈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뜨거운 물로도 해보고 차가운 물로 마지막에 헹구기도 해보고 아침에 물산이 좋다고 해서 물산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건 일단 미온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찢어지게 엄청난 건성이다, 여드름은 진짜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전에 물세안만 가볍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지성이다, 복합성이다,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세안할 때 아침 저녁으로는 무조건 폼클렌저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 일단은 2차 세안을 했을 때 클렌징 오일, 밤, 밀크를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유화 과정이에요. 유화 과정이라고 하면 제품을 바르고 나서 롤링을 한 다음에 물로도 한번 롤링을 해주면서 피지나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이 좀 녹아내리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이 녹아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 세안을 할 때 훨씬 깔끔하게 닦기 좋고, 클렌징 폼은 폼 제형 자체로 닦아주는 것보다 거품을 이용한 롤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폼 제형만으로 이렇게 씻는다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세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품이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세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은근히 정말 많다고. 이거부터 일단 바꿉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갈 건데요. 또 이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도 어제의 나의 피부랑 오늘의 나의 피부랑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딱 중요한 2가지만 꼽아라 한다면 바로 각질과 수분 관리. 스킨케어를 갈 때는 이 2가지는 무조건 챙기고 가주셔야지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각질 주기도 맞춰주기 좋습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챙겨줘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각질에 대해서 갈 건데요. 각질은 좀 인위적으로 떼어내주려고 하거나 너무 자극적으로 가게 되면 피부가 예민한 피부로 바뀌기 쉬워요. 저도 한 10몇 년 전에는 각질 제거를 해보려고 좀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알갱이 자체가 함유가 되어 있는 클렌징 폼도 사용을 해봤는데 돌아오는 건 예민한 피부뿐이었다. 패드의 활용법을 제대로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제가 또 피부가 엄청 예민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패드를 하나만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으면서 나의 피부와 잘 맞는 패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극 없이 케어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이 코 부분은 살짝 더 각질을 탈락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감을 주기적으로 계속 줘야 합니다. 내가 건조하다 느껴질 때마다 바르는 게 너무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탄력과 수분감을 같이 주는 패드를 세분화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조금 더 열감을 잠재워주고 각질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피부열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단은 피부 온도를 내려준다. 제가 진짜 정말 잘 쓰고 있는 이 팩 2개.
아시죠?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입 아프다 수준인데 진짜 쿨링 패드는 이만한 게 없어요. 원래 저는 모델링 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델링 팩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초보자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고 물의 농도를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팩들이 바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콜라겐 팩인데요. 확실히 콜라겐 팩이 한번 묻혀놓으면 3-40분 유지가 되면서 편하게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어의 쿨링감을 조금 더 올려주고 그리고 비타의 탄력 관리를 같이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하니까 피부의 컨디션을 쉽게 빠르게 챙기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대로 세안부터 팩 관리까지 순차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메디앤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27일 날 마켓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 정가 주고 사시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혜택 좋을 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빠져있는 거 하나 더 갑니다. 바로 녹차. 단돈 몇천 원으로 주구장창 뽕 뺄 수 있는 정말 미친 관리. 집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관리는 이거 무조건 가주셔야 돼요. 녹차는 여러분 장점은 정말 피부 열감과 피부의 컨디션을 관리해주기가 좋아요. 단점은 약간의 번거로움 그리고 살짝 귀찮음. 피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할 때 같이 활용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녹차 티백을 우려낸 다음에 얼음물에 담궈서 최대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때 물은 너무 많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진하게 우려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솜을 이용해서 묻혀준 다음 얼굴에 사정없이 타다닥 올려주면 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루틴대로만 해주시면 진짜 피부의 컨디션을 싹 끌어올려주기 너무 좋아요. 피부가 민감하다 싶을 때는 이 방법대로만 해주면 끝.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민해질 때, 면역력 떨어질 때 생리 전후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여드름 뾰루지이기 때문에 성인 여드름으로 고민하셨던 분들 이 방법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심한 여드름이 올라왔다 할 때는요. 깊은 속에서 멍과 붉음증과 붓기까지 같이 가는 여드름 뾰루지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웬만하면 염증 주사를 저는 그냥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압출은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 깊은 여드름이나 내가 짜도 잘 안 나올 것 같은 조금 단단한 여드름들은 웬만하면 병원 가서 전문가한테 압출을 받는 걸 저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약간 볼페임이 있거나 좀 여드름 자국이 심하거나 흉터가 있는 피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압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나는 덜 심한데? 근데 약간 좁쌀처럼 살짝씩 올라오는 피부예요. 하시는 분들은 연고를 이용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에스로반이라는 연고인데요. 이게 약간 항생제 약인데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세균이 더 심해지지 않게 피부를 한번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연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약간 좁쌀처럼 좀 올라오고 피부 컨디션 안 좋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얘로 살짝씩 올려서 톡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전 단계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또 스팟 제품을 제대로 된 거를 좀 한번 활용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제가 그동안 많은 스팟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요만한 제품은 없더라고요. 대신 이 제품은 밤에만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약간의 잡티가 있는 부분에 그냥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여드름속 적합 테스트도 완료가 됐고 엄청 자극적이거나 좀 따갑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보라돌이들도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진짜 오늘 여드름 피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의 비밀인 거죠. 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계절 내내 이거 안 하면 정말 안 돼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선크림. 어떤 피부 영상이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선크림인데요. 자외선 차단제가 왜 중요하냐? 제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선본 있는 거 아직도 이렇거든요. 이거는 제일 최근이에요. 근데 그대로 익어버렸죠. 여러분 한눈에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사계절 내내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그냥 앉아있어서 늙는 것도 싫은데 이제 자외선 때문에 더 가중돼서 늙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0대 때부터 무조건 선크림은 무조건 발랐습니다. 무조건.
것. 선크림이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조금 더 이 부분을 나눠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 피부가 정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 성분을 따져보면서 내가 안 맞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수분크림 같은 제형감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자차, 혼합자차, 무기자차인데 이 순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요즘에는 또 제품력이 다들 좋아져가지고 살짝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순서예요. 저로 약간 빗대서 말하자면 저는 성분 자체는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형에 굉장히 예민해요. 좀 선크림이 무조건 손에 가려면 부드럽고 제형이 묽어야 되면서 끈적임 없이 백탁 없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와 같이 비슷한 취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른 선크림들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거 진짜 용이에요. 정말 미쳤어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적당히 수분감이 돌면서 끈적이지 않아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꼭 한번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선크림은 정말 꼭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를 때에는 예전에는 500원 동전만큼 이렇게 아예 정해줬는데 사실 얼굴의 면적이나 크기나 여러분들이 바르는 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약간 올렸을 때 조금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바를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지금 바르는 정도의 양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뻑뻑하거나 백탁이 좀 심하다 하는 제품들은 이 양으로 발랐을 때 답답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크림 선택할 때에는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럼 피부 관리나 피부 시술 이런 거는 완전 비추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맥락의 요지를 조금 더 막 하자면 피부 에스테틱, 기기 관리 해도 좋죠. 하면 더 좋죠. 하지만 기기라든지 관리라든지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랑 기기만 계속 하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피부 관리나 기기 시술을 돈값을 하려면 지금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피부에 헛돈 쓰지 않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관리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못 모르고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보라돌이들 이 영상 하나로 피부 컨디션을 좀 되돌리는 거에 습관을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